자,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필드에 나오는 건 오랜만에 나오는데 나오셔서 이렇게 요 급수별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초보 단계를 하시는 문문간 수련 하시는 분도 몇 분 들어가 계시고 2단계 수련하는 분, 3단계 마치고 말문 특별 수련 또 천문 놓여 있는 분. 요거 1부는 제가 진법 공부 이렇게 설명했고 우리 공부의 체계로 2부는 우리가 선도 코드 알죠? 선도 수련.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선도 코드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선도 코드. 이렇게. 선도 코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하고 호흡. 이렇게. 요래 있는데 제가 제 유튜브 자주 보신 분들은 요 숙제 내면 잘 아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산 이름이 뭐예요? 예. 예. 근데 잘 적힐지는 모르겠어요. 히말라야인데 에베레스트라고 합니까? 에베레스트 요렇게 배 레스트 요게 맞는 말이가 옳지야. 오, 이게 세계 최고봉이죠. 저 때 한번 해줬는데 요거의 앞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오, 맞습니다. 와, 제 유튜브 많이 봤네. 백두산 맞죠? 요 선도 수련은 요렇게 꼭지가 나눠요. 요렇게 자도방, 우도방 요렇게. 요 자도 쪽은 만주 이남 일대를 말하고 우도 쪽은 백두산, 구월산, 한라산, 지리산 요래요. 요렇게 지맥 산의 전기가 기맥이 이렇게 흘러서 도맥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앞산이 백두산이면 백두산의 주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지리산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앞산이고 자, 백두산의 주산이 지맥이 다 달라요. 지리산이면 어떻게 여기 현대참선은 앉아 있는 곳이 지리산이 그냥 파생된 지맥의 결과물이겠습니까? 따라서 요 자도와 우도를 합쳐버려서 선도의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도로 들어가는 기문은 기운 기자 있잖아요. 요때 기운 기자랑 호흡 들고 나는 호흡을 말해요. 숨길, 뭐 숨줄, 호흡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은 우리 앉아 있는 곳, 요 선원이 우도 쪽에 가까운데 나누지는 말자고요. 선천, 우천 나누듯이. 그건 잘못된 거거든. 해볼게요. 이렇게. 선천과 후천을 나누면 선천의 도는 낡은 게 되고 후천은 아주 청정한 게 돼야 되는가? 하고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고 선천은 후천을 당기고 있었고 역사로 보면 후천은 선천을 수렴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문중에서만큼은 선천, 후천 나누지 말고 에베레스트의 앞산이 백두산이면 백두산의 주산이 지리산이듯이 요렇게 요 백두산 민족들이 펼치는 자도우도 쪽에 요런 위대한 선도의 율려문화, 호흡문화, 기문화 요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이 따지자면 지리산 문중은 요렇게 우도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자도를 마치 술이나 가르치는 소승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요걸 마치 거룩하고 합일한 것처럼 대승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요런 거 아니에요. 요런 거 전혀 아니고 자도는 우도를 당기고 있고 우도는 자도를 수렴하고 포함시키는 거거든. 우리는 나누지 말고 백두산 민족들이 펼치는 그 위대한 선문의 세상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텍스트가 안내하는 공부가 삐사람 수련이니까 요로 끌고 나올게. 우도를 요렇게 지리산 문중 굳이 따지자면 우도 쪽을 삐수련을 하면 푸른 빛의 체계예요. 우도의 결정은 우도의 체계는 삐수련을 할 때 우도방 쪽은 거의 다 신선도를 닦을 때
푸른 빛의 진골 선풍, 옥골 선풍의 진인들, 신선들과의 아련, 신선들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이렇게 태극기가 있으면 푸른색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래에 들어간다. 음적인 사이클의 푸른색. 자, 푸른색이면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 푸른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기운으로 보라니까, 이런 개념으로. 빛 수련할 때, 그럼 조금 전에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 물은 거의 다 용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용신할 때 뭐 제왕, 요 황제 이런 개념, 사망오제 이런 개념, 태호, 복희, 신농, 여화 이런 사망, 그 다음에 황제, 헌은 이런 오제 이런 개념 말고 그런 황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신통의 개념으로 정리해 달라니까. 그래서 요쪽에 만주 이남 일대가 자도 쪽에 뿌리고 우도는 백두산, 구월산, 한라산, 지리산으로 이렇게 도맥이, 지맥이, 기맥이 연결되면 그 전기를 머금고 에베레스트에 백두산이 앞산이고 백두산의 주산이 요 상태면 요 지리산에서 특히 제가 타낸 8번 지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약간 의문점이 드는데 요건 저희 문중만 가능한 공부예요. 요 유튜브 봐도 지리산의 주 정맥이 8지맥까지인데 1, 2, 3, 4, 1, 2, 3, 4, 6, 8 요때 요 5가지 이거는 여자 산신이에요. 근데 요 8번 지맥만 유독 남자 산신입니다. 이게. 근데 요 분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신통 공부할 때 지맥을 연결해주는 안내자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터. 근데 요쪽이 요렇게 파생된 백두산, 구월산, 한라산, 지리산 쪽으로 연결된 요 지리산에 굳이 따지자면 지리산의 8번 지맥 이름이 금대산입니다. 금대암이 있는 해인사 말사가 있는 금대산이에요. 8번 지맥. 유일하게 남자 산신입니다. 나머지 5분은 여자 산신이고 지리산이. 제가 타는 8번 지맥인데 요 8번 지맥의 기운하고 모악산의 기운하고 완벽하게 닿아 있습니다. 이 모악산은 여자 산신이거든. 요게 4지맥, 요게 8지맥.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자도, 우도 나누지 말고 공부할 때 내가 뿌리가 자도인지 우도인지 전혀 구분 짓지 말고 선천, 후천을 나누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요 계보만 적어 놓고 이해하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으로 지맥을 안내해 주는 마스터가 8번 지맥인 금대산 산신이구나. 요렇게 개념 정리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하게 생긴 60대 초반에 그냥 평범한 남자 산신이거든. 그냥 보면 허름해서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호리호리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긴. 이분들이 지맥을 따줄 텐데 지맥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크기로 적어볼게요. 요 끝에서 여러분. 이 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한 한자 정도 되겠죠. 30cm. 그죠? 한자라고 보시고 요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인당을 열어서 실제로 지맥 숫자를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요게 간판이에요. 나무 색깔로 된 나무, 아주 연한 나무색으로 된 거의 저 황토색에 가까운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나무라면 나무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8번 지맥으로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고 제가 8번 지맥으로 마지막 문을 열고 야 천지대도 꼭지를 땄었거든. 그때 저한테 주어진 실제로는 이게 2m 한 50 정도 됩니다. 길이가. 실제로는. 근데 요게 다른 분들 꼭지 딸 때도 다르지 않더라고. 제가 스크린 체계를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8번 지맥을 본 사람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고도 임팩트한 신통이 허락됩니다. 그 자리.
요거를 허락하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 수련을 여기에다가 말문 수련을 붙여 놓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천지 본음을 열었을 때만 가능한 사람. 두 번째 2주차로 이제 접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판을 보고, 이 간판이라면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아까 내가 안 가르쳐 준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요거랑 다르거든. 조금 전에 또 내가 모 보살님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어. 유튜브 찍기 전에는 7과 4를 평쾌하라 한 코너 잠깐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 보살님이 평생 그 선생님 숙제가 이거였대요. 꿈속에서 진인을 아련했는데 그분이 신선이라고 해도 좋고 진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얀 것을 얘기하고 붉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1초 만에 마스터하니까 숙제를 풀어줬어요. 하얀 것은 선독, 오늘 자도우도 하잖아요. 선도 개념으로 백광도법이라고 그래요. 하얀 것은. 여러분 몸에서 스크린 수련할 때 발광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당에서 발광체가 뿜어져 나가는 거. 우리 수련할 때 제가 책에도 그렇게 그려놨고, 그 상태에서 하얀 것은 백광도법, 즉 천기를 말하는데 이걸 하늘 기운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오늘 자도우도 쪽이니까 공부가. 붉은 것은 무엇인가요? 붉은 것. 이게 산신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늘 기운이 서려 있는 도법 중에 산신 기운의 지맥만 따버리면 요 숙제를 풀어준다,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살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 책 좀 줘봐요. 뇌를 디자인하라고. 아, 여기 있네. 아, 내가 읽었네. 제 책 잠깐 책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좀 해외에서 뇌를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의 총체, 코드를 설명한 네 코드가 뭐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소개 좀 해달라더라고. 책을 찾아도 없다고. 저는 인기 작가가 아니라서 막 유명 서적에 있고 그래. 저희 출판사 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 주시면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여기에 일부 소개가 돼 있거든, 책 내용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인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아나 천지대도 들라고 뭘 신동을 바로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요런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갈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살님들처럼 10년, 20년 그 젊은이 17년 막 쫓아다닌 것처럼 그런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꼭지를 공부해서 따오든 제가 1분 만에 다 풀어서 숙제를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말고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갖고 오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어요. 자도 우도 절대 헷갈리지 말고, 나는 우도 쪽인가 자도 쪽인가 나누지도 말고, 나누는 순간에 차게 빠지거든. 그러면 도는 성그러져요. 도가 읽는 게 목적이니까 익어가는 게, 도가 성그러진다는 거, 도가 사장되는 거,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리고 도가 사장되고 성그러지면 겸손과 따뜻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상과 교만이 또아리를 틀거든. 그래서 도는 오로지 익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읽고 읽는 가운데 숙성하는 게 도거든. 익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가장 낮아져서 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니까, 하늘의 도법을. 여러분, 요거 하늘에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를 닦을 거예요? 하늘의 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법의 향이 극하고 맑고 깊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이 사람의 도는 갈수록 가짐에 집착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요. 요 사람의 도는 요런 거에 한마디로 요런 거대한 법공이 있으면 요렇게
조잡하고 집착하는 내가 이 법공에 사라져서 이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가 없어서, 나가 있어서 가짐에 집착하고 욕망에 찌들려서 이 법공을 자기한테 당겨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짐에 집착하는 부처가 눈을 뜨니 덜 익은 부처가 세상이 온통 고통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 천지대도는. 자기가 없어지는 건 숙이고, 이 정말 간단해요. 나누고, 숙이고,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똑같아요. 베풀고로 바꿀게. 제 시에 있거든. 베풀고, 이게 끝없이 이렇게 어버이처럼 품어주는 구도자가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니까. 숙이고 나누고 베풀고 끝없이 품어주는 구도자가 마치 엄마처럼 여기에 자도를, 여기에 우도를, 여기에 선천을, 여기에 소승을, 여기에 후천을, 여기에 대승을 넣지 말자고. 우리끼리는 이 일체가 법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소승도 대승을 포함하는 거고 자도도 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속을 따로 나누지 말고 승려들과 속가를 따로 나누지 말고 내가 없어서 요렇게 천지대도는 딱 두 꼭지 있어요. 천지대도 요렇게 정말 쉬워요. 한 꼭지 요렇게 두 꼭지. 하나는 수용이고 요렇게 너무나 쉬워요. 수용 받아들임. 하나는 끝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내가 숙이고 숙여서 낮아질 수만 있다면 대도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도의 체계를 맞아. 이 말이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맞는 말씀이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 반드시 천지대도에 들 수 있어요. 수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수용의 체계는 망고의 도거든. 망고에 질리고 망고의 불변이에요. 수용은. 수용하자. 나가 없으면. 나가 없어서 전체로 다시 나서 일체를 배려하는 지극하게 어버이를 섬기는 가슴 따뜻한 홍익인간임을 잊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홍익인간은 다 백두산 민족들이에요. 자도우도 나누지 말고. 만주 땅이면 다 옛날에 우리 땅이잖아요. 길림성, 요령성 다 그 만주 일대인데 이남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한민족 땅이 전부 자도고 우도고 우리끼리 나누지 말고 자도 우도를 포함해서 그 자체를 녹이고 그 전체를 품어줄 줄 알고 수용하는 홍익인간 그런 이상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